3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한 30대 남성 박 씨. 고부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박 씨가 하던 사업까지 어려워지자 부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5살이던 아들이 엄마와 살기로 하면서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됐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어 연락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박 씨는 올해 초 전처가 거액의 빚을 남긴 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 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사망한 전처의 빚을 떠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단독 친권자인 전처가 사망한 후 미성년 자녀가 그 빚을 승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최근 이혼한 전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남성의 얘기인데, 전처 빚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빚이 아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된 남편의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고 5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남편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이제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죠. 가정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고부 갈등이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좀 가정사에 개입을 많이 하시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찰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은 부인대로 뭐 여러 가지가 공공한 거죠. 남편은 부재하고 시어머니하고는 관계가 틀어지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이혼 고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덮쳐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살 아들이 아빠보다는 당연히 엄마와 더 애착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게 된 상태로 협의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죠. 빨리 사업에 재기해서 다시 성공해야겠다. 자, 그러던 상황에 아내가 이제 이혼 3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혼 후에는 아내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보면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연락을 서로 안 하고 살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또 아이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정집으로 갑니다. 친정집으로 들어가고 아이의 이제 그 양육을 부탁하고 본인은 일자리 구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엄청 보고 싶겠죠. 지금 엄청 보고 싶을 겁니다. 예, 예. 내 자식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것저것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면대면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런 이제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아내가 전처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 대한 소식을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전처에 대한 소식을. 근데 처음 들은 소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제 3년 됐으니까 8살이겠죠. 8살 돼서 외할머니랑 같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더 큰 거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요, 뭐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차렸는데 2억 5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들한테 그대로 이제 상속이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전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또 전처가 빚까지 남겼다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남성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죠. 네, 의뢰 2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사망한 전처의 이 빚 채무가 이 미성년 아들에게 이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게 자산도 상속이지만 부채도 상속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2번째는 아예 이 친권을 엄마한테 다 줬었는데 아이의 친권을 이 아빠가 되찾아올 수 없는 거냐? 이거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런 뭐 빚이 많다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여기는 저 애가 뭐 8살밖에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네. 포기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고, 다만 이제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본인이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또 그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빚도 떠안긴 하지만 그 물려주신 적극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8살 아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법정 대리인이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오늘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대물림 될 거에 대한 가장 걱정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이의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이 그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이제 칠권을 행사했던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남은 배우자가 이제 아이의 친권자가 됐는데 이 최준실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2013년 7월부터는 단독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을 회복하거나 그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권자로서 지정을 받아야지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딜이라든가 재산과 관련된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친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아내가 뭐 남편과 이혼을 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할머니 같은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그래도 내가 우리 손주를 계속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견인 지정과 이 친권자 지정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그 외할머니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협의를 해야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네. 친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외할머니가 후견이 되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또요? 왜냐하면 외할머니도 상속을 받으실 후순위 상속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정을 해보세요. 빚이 많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 버리면 예. 외할머니가 내가 후견이니까 손자의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재산을 다 외할머니가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특별 대리인을 중간에 또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좀 이 문제는 좀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는 3개월에는 기한이 안 지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통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는 상관이 없나요? 이제 상속 포기 시효하고 친권자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시효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친권자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이 신청을 가정법원에 빨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해주겠지만 만약 외할머니와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뭐 가사조사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고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이제 친권자를 지정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상속과 관련된 아이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임시적으로 업무 대행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신청해달라고 같이 신청서를 그러면 오늘 상담하신 그 이 아이의 아빠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법원에 가서 법률구조공단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 네. 가도 지금 업무대행자 선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법원과 연결돼 있는 변호사분들이 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분을 아마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친권자 관련된 부분하고 본인이 친권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친권자 그거 지정을 이제 하셔야 신청을 되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속 관련된 부분에 대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